자,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 발표를 한 이후로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한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10년간 보지 못했었던 굉장히 강도가 높은 정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8.2 대책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부활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는데요. 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은 투자가 아닌 거주용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번 6.19 대책은 일부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규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시 급하게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6.19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보죠. 일단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해선 강력하게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 등을 이용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번 정책에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많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와 투기 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6년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등 27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마포, 양천 등 서울 11개구, 그리고 세종시까지 총 12개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LTV와 DTI는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네, 어제 세법 개정안도 내놨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보다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정부 기본 방향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늘고 서민층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지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집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전년보다 연간 6조 원가량 늘어나는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 중에 특징 중 하나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있어서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정부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해서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늘리면 늘어난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받는 세제 혜택에 대해 기간과 공제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